그럼 비율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비율에 대한 가설 검증이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은 똑같아요. 컨셉은 똑같고 단지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랑 비율에 대한 표준 오차가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H텔레콤은 과거에 누적된 경험으로부터 고객 이탈률이 10%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쵸? 지금 3월, 6월, 9월에 300명 고객을 대상으로 이탈 가능성을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3월에는 이들 고객 중 40명이 이탈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의수준 5%에서 누적 경험치 10%보다 이탈률이 상승되었냐고 할 수 있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상승되었냐고 할 수 있는가. 이걸로 봤을 때 우리는 오른쪽 검정인 단측 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른쪽 꼬리 검정인. 지금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40명이 나온 거기 때문에 평균이 아니고 비율에 대한 검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단계부터 시작할게요. 1단계 H0는 과거에는 P가 얼마였다? 0.1로 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40명을 우리가 샘플로 뽑아보니 뭐예요? 이탈률이 더 높아진 것 같다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립가설을 H1은 P가 뭐예요? 0.1보다 크다라고 놓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단측 검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알파는 0.05다. 단측 검정이고 오른쪽 꼬리 검정이기 때문에 G의 0.05는 1.96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1.96. 한 번만 표준정규 분포표 보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1.96이 왜 나왔어요? 여기 보면 여기가 0.5니까 한쪽이 0.5니까 0.49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0.5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잠깐만 보면 이거를 계속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데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여기가 0.05니까 여기 반이 0.5니까 전체가 1이니까 이건 0.45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확률값에서 0.45를 찾은 거예요. 0.45를 찾으니까 1.645 여기 중간 여기 그래서 1.645 나온 거예요. 0.025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1.96이 왜 나왔냐면 1.96 여기 0.475죠. 0.5에서 0.025를 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다 외우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우리가 검정 통계량 G를 구해 볼 수 있죠. 검정 통계량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이게 정규 분포를 하는지 잠깐 알아봐야 되는데 이건 NP가 5보다 크고 N의 1-P가 5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이거는 정규 분포를 한다고 비율에선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잠깐만요. 소리가 켜져 있어서 잠깐만 소리를 끄고 할게요. 여기서 N은 300명이고 P는 0.1이니까 당연히 5보다 크죠. 300명 곱하기 0.9도 당연히 5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건 5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G는 한번 해볼게요. G는 P 0.1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한 P햇은 우리가 얼마로 구했어요? 여기서 300명 중에 40명이니까 PS 여기서 한번 구해보고 넘어갈게요. 300명 중에 40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300명 중에 40은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0.134 정도가 나오네요. 약 0.134 정도 나온다. 그럼 여기서 0.134 빼요. 그쵸?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니까 300명에 0.134로 하면 안 돼요. 그쵸?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표준 오차를 구했기 때문에 0.1 곱하기 0.9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쯤 나오면 하면 대충 제가 계산했는데 2 정도 나오네요. 2.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기강력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기강력을 한번 이렇게 설정해 보면 우리가 1.96이었죠. 1.96 아닌데 이거 누가 왜 여기다 1.96이라 했을까요? 이거 1.96 아니고 0.05 단측 검정인 경우에는 1.645죠. 그쵸? 미안해요. 1.645. 여기가 1.645. 당연히 여기 2, 여기 안에 2가 들어있죠. 2.
2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에서 기각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H0가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결론은 뭐예요? 유의 수준 5% 누적치에서 누적 경험치에서 10%보다 이탈률이 상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할 수 있다. 요때 P값은 2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면 돼요? G가 2일 때 값을 구해보면 돼요. G가 2일 때 값을 잠깐만 보면 2.0일 때는 0.477이네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때 P값, P밸류는 얼마예요? 0.5 빼기 0.477이 요게 P값이 되겠어요. 그쵸?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 왼쪽 꼬리 검정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 꼬리 검정을 한번 살펴보면 6월에는 이들 고객 중 15명이 이탈할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10%보다 이탈률이 감소되었냐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H0는 P는 0.1이고요. H1은 P가 0.1보다 감소되었는지 보는 거예요. 그쵸? 감소되었다. 알파 역시 0. 역시 이거 우리가 단측 검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알파는 0.05에서 검정을 하는 거니까 왼쪽 꼬리 검정이니까 G의 0.05는 우리가 마이너스 1.645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돼요. 그쵸? 그래서 G 값을 한번 구해봐야 되죠.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0.1이고 요때는 우리가 PLC 얼마로 나오냐면 150분의 300이죠. 전체 300분의 15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쵸? 300분의 15는 내가 계산해 놓은 게 0.05예요. 0.05 이렇게 계산하고 밑에 표준 오차도 역시 똑같이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300명분의 0.1 곱하기 0.9를 하면 마이너스 2.89가 나와요. 우리 이제 이거 감이 이제 와요. 그림 안 그려봐도 기각이 될지 안 기각이 될지 H0가 알 수 있어요. 그쵸? 요게 첫 번째 단계고 요게 두 번째 단계고 요게 세 번째 단계고 요게 네 번째 단계인데 기각력이 여기에 마이너스 1.645인데 지금 2.89가 나왔어요. 여기 들어있죠. 마이너스 2.89가 들어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H0가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우에도 우리가 결론을 한번 쓰면 조금 크게 해볼게요. 너무 작죠? 좀 크게 하면 그러면 유의 수준 5%에서 누적 경험치 10%보다 이탈률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할 수 있다. P값 구하라 그러면 P값 마이너스 2.89 구하면 돼요. 그쵸? 표준정규 분포표 가서 2.89 한번 찾아볼까? 2.8 여기네요. 여기 0.4981이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양쪽 대칭이니까 여기가 0.4981이에요. 그쵸? 그래서 0.5 빼기 0.4981 이렇게 하면 여기 P값이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 9번 한번 볼게요. 9월에는 이들 고객 중 25명이 이탈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의수준 5%에서 누적 경험치 10%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하니까 요거는 우리가 양측 검정이에요. 그쵸? 양측 검정.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그쵸? 첫 번째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한번 세워볼게요. P는 0.1이고 H1은 P가 0.1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쵸? 두 번째 유의수준 알파가 0.05니까 요거는 양측 검정이니까 여기랑 더해서 0.05가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96이고 여기는 1.96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G의 2분의 알파 절대값 2분의 알파는 1.96이어서 1.96보다 큰 여기 값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96보다 작은 여기 값이 나오면 우리가 기각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 값을 한번 구해보면 G는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0.1이고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P햇은 300명 중에 25명이에요. 그쵸? 300명 중에 25명인데 요거는 0.0084예요. 0.0084. 그래서 0.0084 빼기
비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2.1 곱하기 0.9를 구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0.924가 나오네요. 숫자가 좀 작죠?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0.924가 좀 작죠?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구하면 기강력이 마이너스 1.96에서 1.96이었는데 여기 와 있죠. 마이너스 0.924는 여기가 0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강력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쵸? 채택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답이 좀 달라지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단계고 H0를 채택하는 경우에 그쵸? 그래서 답을 적으면 다섯 번째 유의 수준 5%에서 누적 경험치가 10%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예요. 그쵸? 없다. 이번엔 즉 H0가 선택이 되는 거야. 채택이 되는 경우예요. 혹시 이 경우에 P값 구하라 그러면 P값 구하면 돼요. 이거 0.924 양쪽 대칭이기 때문에 0.924 요 값 찾으면 돼. 그쵸? 0.924 역시 표준전교 분포표 보고 찾아서 이 P값 0.924에 대한 P값을 찾아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10주차까지 우리가 1표본에 대한 거를 한번 해봤어요. 1표본에 대한 거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1표본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잠깐만 한번 다시 살펴보면 색깔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보면 요거에 그쵸 요거 1표본 요거에 됐어요. 그쵸?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다른 거는 컨셉은 다 똑같아요. 그쵸? 요건 1표본 비율에 대한 거예요. 그쵸? 비율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거 지금 2표본은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거지만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오늘 한 것만 개념이 이해가 되면 이 문제는 아주 앞으로는 쉽게 이 가설 검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는지, 평균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는지, 비율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잘 결정을 해서 기강력을 잘 판단을 하고 나머지 다섯 번째 판단을 내리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2표본에 대한 것들은 아까 잠깐 설명을 하긴 했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거는 설명을 할게요. 2표본은 요것도 우리가 단측 검정이랑 양측 검정인 경우에 예를 들은 거예요. 그렇죠? 보통 알파가 0.5일 때, 0.05일 때 단측 검정일 때 기강력을 여기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1.645. 그리고 단측 검정 왼쪽 꼬리 검정일 때 1.645. 양측 검정일 때는 뭐예요? 0.025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96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설명했는 걸 잠깐만 다시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H0를 우리가 기각하는 역 여기 안에 G값이 들어오면 무조건 뭐예요? H0가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여기 안에 들어오면 채택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유의 확률도 구해봤고 이번에는 실내 구간 개념이랑 잠깐 섞어서 잠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1표본, 요 1표본 모평균에 대한 문제인데 잠깐만 요거를 지우고 잠깐만 사용할게요. 지우고 사용하지 말고 제가 글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S라면 상품 표시에 한 계단 나트륨 함량이 100g이에요. 100g 미만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회사에서는 나트륨 함유량이 너무 많으면 안 좋으니까 100g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트륨 함량의 표준 편차가 4g이라고 할 때 무작위로 36개 라면에 나트륨 함량의 평균이 96.6g이었어요. 36을 봤을 때는 우리가 n이 30보다 크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자료가 S라면의 상품 표시 내용과 부합하는지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하고 유의 확률까지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이 경우를 우리가 신뢰 구간 개념이랑 잠깐 연결해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100g 미만이라고 이 삼량 S라면에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샘플을 한번 36개를 뽑아봤더니 36개 뽑은 샘플에서는 평균이 나트륨 함량의 평균이 96.6g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96.6g이 나왔으니까 100g보다 적다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통계적 가설 검정 절차 5단계를 배웠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H0 1단계부터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H0는 뮤는 뭐예요? 모집단은 나트륨 함유량이 100g이다고 삼성 S라면에서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야. 뮤는 100g보다 작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이것만 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단측 검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작다니까 왼쪽 꼬리 검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쵸? 이게 우리가 1단계예요. 그쵸? 1단계. 2단계는 어땠어요? 2단계는 우리가 알파는 0.05로 검정하는데 이게 지금 왼쪽 꼬리 단측 검정인 관계로 G의 마이너스 0.05는 우리가 마이너스 1.64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세 번째 우리가 검정 통계랑 정규 분포를 하죠. G가 36이기 때문에 3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G 값을 정규 분포를 한다는 가정하에 G 값을 구하면 한번 구해 볼게요. 모집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100g이고 내가 뽑은 거는 96.6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루트 n분의 요거 아니에요. 잠깐 요거 아니에요. 요거 루트 n이니까 루트 36분의 표준 편차는 4가 나왔다. 요거를 한번 풀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1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5.1이 나온다는 숫자로 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림 안 그려봐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잠깐만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한 번만 더 그려보면 마이너스 1.645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기각이에요. 그쵸? 기각. 뭐가 기각? H0가 기각. 근데 지금 이보다 훨씬 먼 마이너스 5.1이에요. 그쵸? 거의 확률이 제로에 가깝겠죠. 이렇게 뽑힐 확률은 그래서 기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H0를 기각한다. 예, 그쵸?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돼요? S회사 라면의 나트륨 함유량은 100g 이하라고 할 수 있다. 예, 그쵸?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유의확률까지 구하라고 나오네요. 유의확률 구하려면 여기 저기 끝에 있는데 지금 표준정규 분포표를 보면 5.1이 없어요. 5.1이. 5.1이 없어서 마이너스 5.1을 보면 여기 끝에 있는데 제일 지금 여기서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제일 크게 작게 나오는 값이 3.59 값인 이거예요. 0.4998. 그러면 0.5에서 빼면 이게 0.0002인데 이거보다도 훨씬 작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는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이거죠.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요.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으면 돼? 이런 경우에는 p 밸류는 즉 p 값은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거의 0이에요. 그쵸? 이렇게 문제를 풀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H0가 기각이 됐어요. 그쵸? 100g 이하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 우리가 실내 구간의 개념이랑 잠깐 연결시켜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실내 구간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혹시 생각나세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풀었었어요. 그쵸?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지금 우리가 샘플에서 뽑은 거는 96.6이에요. 그쵸? 96.6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95%로 한번 풀어볼게 그냥. 그러면 1.96 곱하기 36분의 4예요. 요거를 풀어보면 돼요. 이거는 96.6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4고 요게 6이죠. 6분의 4죠. 요거를 한번 내가 계산을 해보면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요 값이 지금 1.31이 나오네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봤더니 95.29에서 97.91이 나왔어요. 요 실내 구간의 범위를 한번 보면 여기 안에 지금 100g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이런 샘플을 100개를 뽑아 본다고 하더라도 모평균이 여기 안에 지금 뭐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지금 뭐예요? 여기 안에 95번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00g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실내 구간의 개념에서 봤듯이 실내 구간의 개념에서 동일하게 연결해 보면 10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H0를 100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각을 한다.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시 다시 갈게요. 이게 아까 악반에서 푼 문제여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다 했어요. 다 했고 1표본 모비율에 대한 문제예요. 이 문제도 한번 볼게요. 어느 도시의 사회단체에서 취업 정년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 명 추출했어요? 1,500명 추출했네요. 실업자가 100명이네요.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이 도시의 실업률이 전국 실업률 8%보다 낮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하라.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낮다고 할 수 있는지, 그쵸? 낮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러면 H0는 역시 P는 우리가 모비율에 대한 거니까 0.08이고 H1은 P는 0.08보다 나는 낮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쵸? 단측 검정이네요. 단측 검정. 첫 번째. 두 번째 알파는 0.05예요. 그쵸? 단측 검정이니까 G의 2분의 알파는 왼쪽 꼬리 검정이죠? 마이너스 1.645가 되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검정 통계량 한번 구해봐야 되겠어요. 역시 MP랑 N1-P가 모두 5보다 크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검정 통계량을 한번 구해보면 0.08이죠. 어디서부터 빼면 돼요? 우리가 PS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몇 명이었어요? 1,500명 중에 몇 명이었냐면 1,500명 중에 100명이었어요. 100명. 15분의 1이죠. 그쵸? 15분의 1. 그럼 여기는 15분의 1이고 G값은 어떻게 구해요? 1,500명이니까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쵸? 0.08 곱하기 0.92.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값을 구하면 되겠죠. 요 답을 구해서 요 값이 얼마가 나오면 이제 기각력을 이제 결정해야 돼. 그쵸? 기각력을 한번 결정해 보면 왼쪽 꼬리 검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645. 여기가 기각력이에요. 그쵸? 무슨 기각력? H0 기각력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값이 여기에 속하는지 여기에 속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다섯 번째 H0를 채택할 건지 H0를 기각할 건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쵸? 역시 이 경우도 P-밸류 값도 모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수업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가설 검정 5단계 절차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H0와 H0, H1,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쵸?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잘 보고 우리가 양측 검정인지 단측 검정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양측 검정인지 단측 검정인지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이어서 단측 검정인 경우에는 오른쪽 꼬리 검정 그리고 왼쪽 꼬리 검정이 있고요. 그리고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양쪽을 동시에 보는 경우에 그쵸?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유의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쵸? 거의 99%가 유의 수준은 0.05로 정해놓고 시작을 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뭐예요?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G의 0.05가 1.96이에요. 그쵸? 절대값 1.96이죠.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그쵸? 절대값. 요쪽인 경우에는 1.96, 요쪽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96이고 그리고 오른쪽 꼬리 검정인 경우에는 G의 0.05가 1.645가 되는 거고요. 왼쪽 꼬리 검정인 경우에 0.05는 마이너스 1.645가 돼요. 그쵸?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G값을 구하는 경우에 오늘은 딱 두 가지만 했어요. 그쵸? 이 두 가지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너무 쉬워져요. 그쵸? 그래서 G값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평균에 대한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비율에 대한 게 있었다. 평균에 대한 G값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바 마이너스 뮤였고 요거는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는 시그마를 사용하면 되고 시그마가 안 알려진 경우에는 샘플에서 뽑은 표준 편차 S를 사용하면 돼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평균에 대한 우리가 G값이었고 검정 통계량이고 비율에 대한 검정 통계량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쵸? PS를 빼고 여기서는 우리가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기 때문에 n의 1-p가 된다. 요거는 바로 우리가 비율에 대한 G값이 되겠어요. 그쵸? 검정 통계량이 되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뭐였냐면 기강력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쵸? 기강력을 우리가 우리가 아까도 첫 번째도 얘기했지. 기강력은 오른쪽 꼬리 검정, 왼쪽 꼬리 검정, 양축 검정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다섯 번째 이 기강력에 따라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판정해요? H0를 우리가 기각할 것인지 H0를 채택할 것인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각력 안에 들어가 있으면 H0를 기각하는 거고 기각력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H0를 채택하는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각하고 채택하는 이 경우를 우리가 실내 구간이랑 연결시켜서 잠깐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5가지 가설 검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수업만 잘 해결이 되면 다음 시간부터는 되게 수업이 쉽게 나갈 수 있으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